안녕하세요. 주식 수종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의 특징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향후의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5월 달에 제가 큰 전략을 이렇게 세워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큰 전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전략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큰 전략이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잔파동에 연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요. 얘의 상승 모멘텀이나 얘의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어느 추세를 이렇게 깨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이 있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에서 박스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이 박스권을 내려간다. 이러면은 추세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이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전략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짜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선주에 대한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조선인지 원전인지 AI인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략들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주는 조정을 하다가 이렇게 다 말아 올렸었죠. 그런데 방산은 어떤가요? 방산 관련주들은 이렇게 했다가 지금 말아 올리려고 하다가 이 추세를 완전히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 종목. 자, 보시면은요,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 음봉을 다 이렇게 따라 잡으려고 이렇게 다 말아 올렸죠. 현대중공업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음봉이 있지만은 통합번이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또 추세를 살리려고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여기에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음봉을 잡아먹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깰지 말지 이렇게 좀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의 특징주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로봇이랑 로봇보다는 바이오다. 바이오고 그 다음에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방산주하고 상반되는 게 뭐죠? 종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전이 나오면 급락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럼 두 가지 차트를 비교해 보면서 제가 전략을 이렇게 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지하고 올라갈지 이건 모르죠. 그렇다라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종전들이 좀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종전주들이 보면은 전쟁 재건이죠. 근데 얘네들 뭐 예를 들면은 전진건설로봇 얘 지금 61선 위에서 뭔가 차트를 기다리고 있죠. 이러다가 한번 쓸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61선을 이탈하고 이렇게 다시 하향으로 간다? 그러면 종전이 선언에 뭔가가 삐그덕거리는 게 있다라는 거를 세력들은 먼저 아는 신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대건설기계 얘 올라가고 있죠. 61선 위로. 뭐 현대인프라코 얘도 지금 61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죠. 그리고 뭐 SY 스틸때 얘는 오늘도 양봉을 이렇게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당분간 방산주들은 한번 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간 전쟁건설 로봇이나 예를 들면은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인프라코 얘네들은 61선이라는 게 다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이런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종목마다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 현대인프라코는 8,500원이라는 뭐 여기 라운드 피겨가 있으니까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는 흐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전략을 짜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얘는 현대건설기계 야 딱 이렇게 61선하고 7만원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얘네들이 한번 가면 방산주들은 한번 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주하고 방산은 좀 틀리다. 그리고 원전이나 전력기기 애들은 오늘도 좋죠. 자, 보시면은 원전 자, 보시면 얘도 오늘 상승을 했고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전력기기 얘도 보시면은요. 제가 전력기기 중에서는 뭘 보라 그랬어요? LS그룹주를 보라 그랬습니다. LS그룹주. 그래서 저는 대장을 LS 일렉트릭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 얘도 이렇게 하다가 한번 간다라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 LS그룹주를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한번 전력기기 애들 뭐 일진전기도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61선 뚫어놨잖아요. 그럼 이러다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흐름 이런 것들 61선을 뚫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 얘네들은 한번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여러분들 여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징주는 로봇이랑 바이오라 그랬습니다. 자, 바이오 트럼프 약가 인하 서명을 했다 그럽니다. 악재죠, 악재. 그러나 한국들한테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악재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겠습니다. 5월 13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또 하나 이제 바이오들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들이 지금 저는 쭉쭉쭉 하락하기보다는 한번 이제 미국에서 약값을 인하를 하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관세를 이렇게 매겨졌을 때 그랬을 때는 악재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바이오들이 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얘가 지금 100만원 깨졌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지금 악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악재의 불확실성 때문에 얘네들이 떨어지는데 혹시라도 악재가 확실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은 그때는 좀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요. 악재가 딱 확실하게 됐을 때 뭐 약가 인하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서 주도주로 성격으로 가고 있던 게 뭐였어요? 저는 비만 치료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펩트론, D&D 파마텍 얘네들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GI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D 파마텍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 4월 19일 날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금 보기 힘드시죠? 요거를 차트를 통합 말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넥스트 트레이드를 빼버리면은 요렇게 차트 흐름이 나오는데 상당히 이쁜 차트죠. 지금 여기를 먹어주는 상단을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여기에 있습니다. 얘는 철저하게 여기 55,000원을 단기적으로는 손절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윙 중기로는 5만원입니다. 이렇게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월요일날 아마 갭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GI 이노베이션 5월 6일날
지금 보시면은 21선 2격을 좁혀놨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11선 위로 올라가면 얘가 한번 더 쏘러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오. 저는 바이오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다음에 쭉쭉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악재 뉴스가 있었죠. 행정서명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할 것이다. 불확실성이죠. 거기에 대해서 급락이 나왔다. 만약에 할 것이다 그런데 올라간다? 그런데 얘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급락이 나오겠죠. 근데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급락이 나왔다? 근데 했다? 그러면은 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식의 생리를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죠? D&D 파마텍. 자, TND 파마텍 오늘 25%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는 해드렸고요. 4월 여기서부터 해드렸고요. 요 위에서 이렇게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얘가 이렇게 강하게 지금 쏘고 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얘는 약가 인하나 뭐 이런 불확실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지아이노베이션.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평선들을 모았다. 얘 이렇게 해서 상승을 했죠. 이러다가 한 번 더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오들이 이렇게 한번 오늘 특징적으로 상승을 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악재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떨어졌지만 악재가 나왔을 때는 얘는 한 번은 반등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특징주는 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아니라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로봇은 2차 상승 후 쉬어가고 있지만 상승 모멘텀이 좋고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에서도 로봇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이 지금 오늘 상당히 세게 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자, 여기에서 로봇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왔죠.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왔다. 예를 들면 유일 로보틱스도 여기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하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얘네들보다는 오늘 잡주 같은 것들이 좀 먼저 급등이 나왔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좀 좋은 종목 중에서는 제 위에서 여기를 좀 좋은 종목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차트가 가장 좋은 거는 하이젠 RNM 요거에 제일 좋다. 지금 상승률도 좋고요. 지금 얘는 벌써 이렇게 하면서 윗방향으로 꺾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뭐 시메스나 얘네들도 지금 그냥 요 박스권이잖아요. 그리고 클로봇, 얘도 지금 요 박스권이잖아요. 물론 얘네들도 차트가 괜찮습니다. 여기를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내일이 되게 중요한데 이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요거는 실패되는 거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렇게 어딘가를 지지를 하고 버티는 게 보인다. 그러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이젠 RNM은 좀 다르죠. 지금 여기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얘가 좀 더 세고요. 이러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나왔다는 점 이것도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등락 순위로 봤을 때 여기 뭐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요 유진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가 지금 이재명
이재명 캠프에 뭐 여기 어떤 관계자가 이렇게 합류를 했다라고 하면서 얘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물론 유진 로봇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나쁜 기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로봇주들은 이렇게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네들 보다면은 뭐 지금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SPG 얘네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실적이 괜찮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 보겠습니다. 얘도 지금은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제 삼성에서 지금 삼성에 합류가 됐기 때문에 얘는 좀 더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유진 로봇은 제가 봤을 때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되게 호의적으로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x4랑 비교를 하셨는데요. 자, 4x4하고요. 4x4 요거하고 얘가 지금 이렇게 점상가 가는 거 하고요. 물론 얘가 지금 상당히 단기간 너무 많이 이렇게 올랐죠. 요거랑 같이 보시는데 저는 좀 기술력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봅니다. 4x4는 필요사 관련주이기고요. 필요사에서 얘에 대한 기술력을 상당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맡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퓨리오사는 지금 메타였나요? 메타였었나요? 구글이었나? 거기에서 인수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만큼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퓨리오사는요, 상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을까.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온다? 저는 나중에 한번 퓨리오사 관련주들을 한번 쏠 수 있지 않을까. 상장 모멘텀으로 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100%는 아니겠죠. 그런데 유진로봇은 저는 좀 다르다. 지금 단순하게 이재명 캠프에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테마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퍼바이퍼도 테마성으로 움직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향후에 기업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나 실적에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저는 이 유진 로봇보다는 포바이퍼는 뭔가 실체가 있다. 하지만 유진 로봇은 실체가 있다라기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로봇주 관련주들은 상승 모멘텀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얘가 대장처럼 이렇게 올라갈지는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물음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4x4는 내려오면 다시 가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지만 유진 로봇은 조금 점점점으로 보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도 괜찮다. 저는 차후에 성장성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요 위에 있는 요 종목 위주로만 저는 트레이딩을 할 것 같다. 지금 유진 로봇 요거 같은 경우는요, 물론 단기 트레이딩 영역, 데일리 트레이딩으로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차트 흐름이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에 집중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겠지만 뭐 스윙 중장기로 끌고 간다? 요거는 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거는요, 지금 앞으로의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나 얘네들이 끝났을까요?
저는 안 끝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AI 뭐 관련주들 크라우드웍스 뭐 솔트룩스 뭐 한글과 컴퓨터 얘네들이 지금 오늘 좀 눌렸습니다. 보시면은요. AI 관련주들 얘네들이 뭐 퀄리타스 반도체의 하드웨어고요. 얘네들도 한번 저는 이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와중이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크라우드웍스 뭐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지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기 이 몸통 안에 놀고 있기 때문에 요러다가 한 번 더 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트룩스 얘도 지금 이제 단기간적으로는 여기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본다라 그러면은 여기 11선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가면은 가는 흐름이고요. 지금 얘 박스권 영역으로 본다면 여기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요 위에 박스권이다. 이러면서 한번 더 가는 흐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전략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MD바이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뭔가 좀 수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11선 타고 가는 쭉쭉쭉 이 우상향 하는 종목이요. 상당히 센 겁니다. 그래서 얘 11선 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1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스윙 중기로는 21선까지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죠. 여기 박스권이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입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 요거 한번 잡아 드려 볼까요? 단기입니다. 단기는 여기고요. 일봉 종가가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스윙으로는 여기죠. 11,000원 여기 기준선도 있죠. 일목주목표 기준선도 있습니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흐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한번 해보시면은 예 한번 뭔가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D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AI 관련주들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쉬고 있는 와중에 AI 바이오 애들이 좀 이렇게 치고 나갔다. 그러면서 AI 얘네들 소프트웨어가 가면 얘네들이 쉬고 있지만 얘네들이 쉬면 또 바이오가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AI 관련주들은 아직 안 끝났다. 얘네들이 끝나면 또 AI 하드웨어가 움직일 개연성도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은 아직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얘네들 관심 가져라. 그리고 얘네들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키포인트들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재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악재가 나오면 상승할 수 있다. 반등이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키포인트였고요. 그런 다음에 아직 큰 틀의 흐름에서는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에 좀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데 양자암호입니다. 제가 향후에 양자암호는 좀 키포인트를 가져가라 그랬죠. 유리기판 이것도 가져가라 그랬죠. CXL 가져가라 그랬죠.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블록체인 양자암호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막판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X게이트가 상당히 이렇게 세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아니라 요거를 바꾸면은 KRX 시세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트레이드로 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상승이 했다. 그래서 양자 암호 관련주들은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얘네들이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뜨니까는 뭐 KCS나 얘네들이 단일가에서 좀 움직였다. 이렇게 HVM이 아니라 ICTK죠. 얘네들 이렇게 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SK 스퀘어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상향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